시대와 역사 정치편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대부분은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건국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청교도인은 단지 102명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인디언의 습격과 추위와 질병으로 1년 만에 절반이 죽고 5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둘째 부류는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황금을 찾아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미국 건국 과정에 합류되어 미국 사회의 주류층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영국 사회의 골치 아픈 범죄자 무기수들입니다. 영국 정부는 골치 아픈 범죄자들을 국내에서 추방하기 위해 신대륙 개척단으로 건너가는 것을 조건으로 추록시켰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은 영국 사회 범죄자들의 유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는 노동을 위해 끌려온 노예와 노동자들입니다. 남부의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왔고 또한 철도, 댐, 다리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위해 중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도 미국 건국의 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영국의 프리메이슨 자본가들입니다. 신대륙에서 본격적인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큰 붐이 일어나자 영국과 유럽의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프리메이슨들이 대규모 사업 확장을 위해 무더기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의 북부 공업지대가 형성되고 때마침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방적 기술의 발달로 목화의 수요가 늘어나자 그들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대규모 목화 농업을 시작하며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영국이 미국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자체적인 화폐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한 미국의 프리메이슨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금을 인상하도록 한 장본인은 영국의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획된 대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버지니아의 대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워싱턴은 이를 수락해 혁명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슨 혁명군이 유럽 메이슨의 지원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자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뿐만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 중 41명, 신대륙 발견자 콜럼버스도 모두 메이슨이었습니다. 미국은 프리메이슨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에는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프리메이슨에서 전지전능한 자를 상징하는 쥐가 써 있습니다. 쥐는 이집트 삼위일체 가신,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신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숭상하는 지오메트리, 즉 기하학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두른 앞치마에는 메이슨의 상징인 컴파스와 직각자가 있습니다. 염소의 얼굴을 한 바포멧은 인류를 지배하며 파괴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프리메이슨의 모태인 성전 기사단을 숭배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동상이 바포멧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오벨리스크를 본딴 대형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세웠던 탑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영적 뿌리가 이집트의 태양신이라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워싱턴의 도로망, 연방 정부 건물들에서도 프리메이슨의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마리 독수리를 새긴 프리메이슨의 마크와 미국 사법부의 휘장이 흡사해 보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는 천년에 한 번씩 불 속에서 살아난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미국 국세의 앞면에는 이집트 불사조를 본딴 독수리가, 뒷면에는 이집트의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 위에는 이집트 호루스의 전시안이 있고 아래에는 시대의 새 질서를 뜻하는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의 앞면과 뒷면은
$1 지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소유의 연방준비은행이 1930년대에 발행한 지폐입니다. 피라밋 위에 보이는 전시아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전시아는 이집트 호루스 신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는 호루스가 그들의 하나님인 셈입니다. 미국 건국을 기념하여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1884년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미국 프리메이슨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신상의 설계자인 바르톨리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신분 카드의 아래쪽을 보면 프리메이슨의 컴파스와 삼각자 심볼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신상의 실제 건축자인 구스타프 에펠은 파리 에펠탑의 건축자이기도 한데 그도 역시 프랑스 프리메이슨의 주요 인물입니다. 여신상의 설계자, 건축자, 전달자 모두 프리메이슨인 것입니다. 이 여신상을 세우면서 뉴욕 프리메이슨들은 엄숙한 메이슨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프리메이슨의 나라라는 증거는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DC는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의 약자인데 콜롬바 여신의 이름을 딴 콜럼버스파의 지역이란 뜻입니다. 뉴욕은 영국 요크파의 새로운 근거지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콜럼버스파나 요크파 모두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는 최고위층들은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의 국가 정책이 기독교인 국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계층인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국가입니다. 1826년 무렵 미국의 메이슨은 5만 명에 달했고 그 대부분이 엘리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메이슨이었던 윌리엄 모건 대위가 탈출해서 그들의 해악을 폭로하는 책을 출판하려 하자 납치되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다음에 30년 동안 헌신했던 한 형제가 쓴 메이슨의 실상이란 책이 유작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829년 여론의 압력을 받은 뉴욕주 상원은 프리메이슨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고 프리메이슨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프리메이슨의 위세에 밀려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프리메이슨이었던 잭슨 대통령에 대항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최초로 메이슨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제3의 정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은 점점 견고해져 갔고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미국의 정계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프리메이슨이었고 현재 상원 의원들은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역대 프리메이슨 대통령들의 사진입니다. 최근의 대통령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CNN에서 매우 온건한 내용으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most news in the morning. You know, the new best-selling thriller from Da Vinci Code author Dan Brown is set in the nation's capital, and it's centered on the world's oldest and largest fraternity. Dan Brown's The Lost Symbol has renewed interest in the Freemasons, and as Elaine Quijano tells us, it's a secret society that's still well represented in the halls of Congress. John and Kieran, for all the conspiracy theories about Freemasons, this much is true. They can still be found at the highest levels of American government. From the Capitol to the White House, Freemasons throughout history have freely roamed the halls of power in Washington. 9 of the men who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re Freemasons, as were more than a dozen U.S. presidents, including George Washington, who famousl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Capitol building clad in his ceremonial Masonic apron. These days, Masons can still be found in powerful government positions. Masonic historian Arturo de Hoyos. We have egalitarian ideas. We believe that people should rule themselves, that they should elect their own leaders, that they should be governed by constitutions, have separations of power. Senator Chuck Grassley's a Mason, so is Senator John Tester. But getting someone to chat about it can sometimes be tricky. I'm doing health care. Senator Mike Enzi didn't break stride while explaining why he's part of the secretive society. It's a brotherhood built on constructing good men. Yet behind these closed doors,
I became a Mason in my local lodge in Beckley, West Virginia. Secrets revealed. This was this 32nd degree. Congressman Nick Rahall, a Mason for almost 4 decades, decoded Masonry's most prolific symbol. You may see the compass and the square as symbols of Masonic training. We live by the square. We're upright individuals. The congressman describes Masonry as a fraternity. He says his mentor and fellow Mason, West Virginia Senator Robert Byrd, nominated him for membership. As a 33rd degree Mason, the highest level in the Scottish Rite of Freemasonry, Congressman Rahall acknowledges there are a lot of secrets and codes, but he says they're not sinister. So are you trying to rule the world? 프리메이슨은 사회 엘리트들을 흡수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집단들로서 영화 엑스파일과 컨스피러시에도 등장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 푸코의 진자는 프리메이슨의 원류인 성전 기사단에 대해 다룹니다.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을 붕괴시켜 하나의 세계 경제를 만들고 전쟁을 통해 나라들의 정권을 붕괴시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질서의 판도를 새로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부르짖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입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록펠러 전 부통령, 키신저 전 국무장관, 사르코지 불란서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수상, 베네딕토 16세 교황 등 세계 정상의 프리메이슨들이 연설에서 자주 신세계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The way we're going to win over the long term is not just militarily. We've got to give them a stake in creating the kind of world order.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After 1989,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even greater than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world order was created. And it's referred to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United Future World Currency. Pope Benedict XVI is calling for a new world financial order. In the third encyclical of his pontificate, Benedict denounced the profit-at-all-cost menta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프리메이슨의 오랜 계획에 따라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무역이 자유화되고 각국 정부가 없어지고 각국의 화폐 제도 대신에 베르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각 민족의 종교가 말살되며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것입니다. 국가 사이의 국경이 사라져 관세와 비자가 면제되고 국경으로 인한 전쟁도 없고 종교로 인한 분쟁도 없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주권을 국제기구에 넘기고 군사 주권과 정부 권력을 세계 정부에 이양하면 중간 계급은 없어지고 소수의 지배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새로운 낙원을 만들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사회를 강압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의 배후에는 이들의 거대한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도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곧 소개될 앨버트 파이크의 서신을 보면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맥을 이으면서 세계 정부의 수립이라는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프리메이슨의 핵심 요원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 있지만 그 하층 계급들은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리메이슨의 거대하고 은밀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고급스러운 사교 봉사 단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충성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묶어내는 대역사를 이끌어낼 파워 집단이 프리메이슨을 모른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 조직의 실체가 내부 자료, 내부자 고발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프 케네디 상원 의원의 아들 존 F. 케네디는 프리메이슨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당연히 프리메이슨의 CFR과 빌더버그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힙니다. 이들은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 단원들로서 대부분 군수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은 방위업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부러 전쟁을 만들어 정부가 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런데 점차 케네디는 이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저항합니다. 베트남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쿠바 침공에 반대하며 일루미나티 휘하에 있는 CIA도 해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11110호를 발표하며 프리메이슨의 자금줄인 연방준비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없애고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5개월 후에 그는 암살당하고 18명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3년 만에 연이어 사망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된 존슨은 곧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키고 CIA도 되돌려놓고 민간 은행인 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달러 발행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죽기 2년 전 1961년의 연설에서 비밀스럽고 사악한 조직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연계시켜 외교, 정보, 경제, 과학,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밀스런 단체란 물론 프리메이슨을 말합니다. John F. Kennedy. Ladies and gentlemen, the very word secrecy is repugnant in a free and open society, and we are as a people inherently and historically opposed to secret societies, to secret oaths, and to secret proceedings. We decided long ago that the dangers of excessive and unwarranted concealment of pertinent facts far outweighed the dangers which our cited deserve to know. For we are opposed around the world by a monolithic and ruthless conspiracy that relies primarily on covert means for expanding its sphere of influence, on infiltration instead of invasion, on subversion instead of elections, on intimidation instead of free choice, on guerrillas by night instead of armies by day. It is a system which has conscripted va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to the building of a tightly knit, highly efficient machine that combines military, diplomatic, intelligence, economic, scientific, and political operations. Its preparations are concealed, not published. Its mistakes are buried, not headlined. Its dissenters are silenced, not praised.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반기독교적인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정의의 편에서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케네디 암살에 관한 것은 올리버 스톤 감독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제작한 영화 JFK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맞서려고 하면 미국 대통령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미국 정부가 되찾으려 시도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 앤드루 잭슨, 제임스 가필드 등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통령 측근들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비행기 폭발, 자살, 의문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 희생자로서 맥도날드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 제항군인협회는 프리메이슨 산하의 상변회와 CFR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무 반응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던 1983년 9월 1일 그는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캔디 대통령이 해체시키려고 했던 CIA에 관한 이야기는 10년 동안 그 안에 몸담고 일했던 존 펄킨스의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는 증언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제 비즈니스맨으로 위장한 미 국가안전보장국 직원이
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를 경제 식민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뇌물로 매수하거나 협박하다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해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콰도르의 하이메 롤도스 대통령과 파나마의 오마르 대통령이 그들의 제안과 협박에 용감하게 맞서다가 헬기 폭파 등으로 암살당했습니다. I've got a gun to shoot you with if you decide to fulfill your campaign promises. The decision is yours. But I want to remind you, remember Salvador Allende, remember Arbenz, remember Patrice Lumumba, remember. There's a whole list of them. And these presidents all know. They know what happened to those people. Anyone that went up against the corporatocracy either died or got taken out of office. So what would you do in a situation like that? You know, I think we all have to ask ourselves, what would I do if I was in that situation? It's very, very difficult. Definitivamente, si uno ve los últimos meses de su mandato, básicamente desde enero fundamentalmente, encuentra muchos hitos de presión. Constantemente parece que recibía amenazas, recibía papeles que simplemente leía, rompía. 프랑스 혁명은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1307년 필립 4세가 왕권 신장의 한 정책으로 프랑스 내 프리메이슨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템플 기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지도자인 자크 드 몰레와 54명의 단원들을 화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는 왕실에 대한 복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프리메이슨 중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독일에서 시작된 엘리트 집단으로 세계 정복을 위한 신세계 질서를 표방하며 자유, 평등, 박애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인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왕의 폭정에 못 이긴 민중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평화스러웠고 경제는 풍족한 편이었으며 국민들은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789년 프리메이슨이 동원한 건달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을 내걸며 민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첫째는 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루미나티였던 오를레안 공작이 양식을 매점 매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지켜 양곡을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창고에 쌓아둠으로써 프랑스에서 양곡 품귀 현상을 만들고 국왕의 실정으로 양곡이 모자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루이 16세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외채를 많이 져서 세금을 올렸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는 프리메이슨이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플레가 심하다는 것인데 이는 프리메이슨 경제장관이 일부러 화폐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루이 16세가 탄압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사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윤택한 나라였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나고 복지 수준도 높았으며 농노 제도나 고문을 금지함으로써 인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가 심하다는 것도 과장된 소문이었습니다. 동요된 민심을 이용해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자 그동안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포섭되고 이용되었던 귀족 계급은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며 극심한 공포정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부러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민심을 선동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척하다가 민중에게서 권력을 뺏고 가혹한 독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루이 16세는 왕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영국처럼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왕국이 될 것으로 믿고 혁명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바이샤프트의 말을 따라 민중들을 미혹하며 혁명 내내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인 아담 바이샤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밝힌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종교를 가진 척 했던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 현자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비밀 결사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교단의 특별한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모든 시민 정부를 정복하는 것이다. 즉 세계 단일 정부라는 세계 엘리트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계몽주의로 혁명을 이끌었던 볼테르는 기독교는 노예 출신 민족, 식민지 사상에 깃든 민족만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정상적인 역사와 사상을 보유한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성경은 불태워지고 예배는 금지됐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금지된 바탕에서 프리메이슨의 경신박애교 등의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경신박애교는 국가 차원의 후원을 받아 한때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를 대체하는 혁명 종교의 대표격으로 이성을 숭배하는 이성 숭배, 최고 존재 숭배, 혁명 영웅 숭배, 자유의 여신 숭배 등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는 일루미나티의 계몽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일루미나티의 관계는 인권 선언문을 새겨놓은 기념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서교 왼편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이 쇠사슬을 자르고 있고 오른쪽 천사가 든 막대기의 끝에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전시안이 빛나고 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에서 보았던 이집트 호루스 신의 전시안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광명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러시아의 많은 고위급 장교들이 일루미나티에 가입하면서 1814년 러시아에도 프리메이슨 종단이 탄생합니다. 프리메이슨은 사회민주노동당을 세우는데 유대계들이 중심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공산혁명의 주동자 중 레닌을 제외하고 트로츠키, 스테클로프, 마르토프, 치노비프 등 24명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된 레닌은 폭력적 방법으로 공산혁명을 하기로 하고 미국의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프리메이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이념도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레닌은 미국에서 비밀리에 무장훈련을 받은 트로츠키 등과 함께 프리메이슨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왕정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못 이겨 일어난 자연스러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당시 1907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는 고도의 산업형장을 이루고 있었고 서민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의해 선동된 민중으로 불란서 왕조가 무너지면서 인본주의가 탄생한 것처럼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탄생합니다. 공산주의의 평등, 자유 사상은 프리메이슨의 이념인 평등, 박애, 자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후로 사유재산은 몰수되고 자유도 빼앗기고 종교는 금지되고 권력은 독점돼 장기 독재가 실시되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해 특권층을 제외한 모두가 빈민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같은 공산 독재자는 자국 국민을 4천만 명이나 별 이유도 없이 죽였는데 누구 하나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은 듣기에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자에게는 절대 권력을, 국민들에게는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곧 프리메이슨의 최종 계획이 성취되고 나면 곧 성경에서 언급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계 시민들은 과거 어느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압적이고 비참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인간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2005, an arrangement betwee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was made.
This arrangement, unannounced to the public, unregulated by Congress, merges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into one entity, erasing all borders. It's called the North American Union, and you might want to ask yourself why you've never heard of this. In fact, there is only one mainstream reporter who's actually heard of and has had the courage to cover this issue. The Bush administration's open borders policy and its decision to ignore the enforcement of this country's immigration laws is part of a broader agenda. President Bush signed a formal agreement that will end the United States as we know it, and he took the step without approval from either the U.S. Congress 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t's a deal that few have even heard of. It's being done again by very few people at the very top on behalf of the investment class, but the working class of people. Political officials across our country, from communities, from cities and so forth,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This isn't some trade agreement. It is a total removal of sovereignty from these countries, which will also result in a completely new currency called the Amero. Fall. Apart from that, I think one thing people who are dollar-based need to focus on is the Amero. That's the one thing that nobody's talking about that I think is going to have a big impact on everybody's life in Canada, the U.S., and Mexico. The Amero is the proposed new currency for the North American community, which is being developed right now between Canada, the U.S., and Mexico to make a borderless community, much like the EU, and the dollar, Canadian dollar, U.S. dollar, and the Mexican peso replaced by the Amero. By default of this agreement, the American Constitution will eventually be obsolete. You would think that a situation like this would be on the cover of every major newspaper. That is until you realize that the people who are behind this movement are the same people behind the mainstream media, and you are not told what you're not supposed to know. The North American Union is the same concept as the European Union, the African Union, and the soon-to-be Asian Union, and the same people are behind all of them. And, when the time is right, the North American Union, the European Union, the African Union, and the Asian Union will be merged together, forming the final stages of a plan these men have been working on for over 60 years. A one-world government. 프리메이슨의 전통 복장입니다. 그들은 라찌라는 지표 장소에서 만나는데 전 세계에 10만 개의 라찌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 안에는 1도부터 33도까지의 계급이 있으며 33도는 그랜드 메스터라고 불립니다. 다음 계급을 획득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비밀 의식에 참가해야 하는데 4단계부터는 피로 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메이슨의 입단 맹세서 일부입니다. 나는 고대 프리메이슨의 숨겨진 미스터리들과 어떤 계획과 실행도 환영할 것이며 결코 누설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알게 된 프리메이슨의 비밀들이 지상의 누군가에게 쉽게 읽히거나 이해될 수 있게 하는 단어, 음절, 문자 혹은 특징의 최소한의 인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혹은 움직일 수 없는 것 어떤 것 위에도 인쇄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출력하거나 흔적을 남기거나 자르거나 새기거나 표시를 남기거나 조각하거나 혹은 그와 동일한 결과를 유발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장 거룩하게 약속하고 서약하며 어떠한 심중 유보나 정신적인 은밀한 기피함 없이 확고부동하게 서약을 이행할 것을 결의하는 바다. 이것을 어길 경우 내 목을 자르고 혀를 자르며 하루 2번 조수 간만이 이루어지는 바닷가 밀물 때 거친 모래에 내 몸을 매장하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다음은 프리메이슨의 실제 입단식을 비밀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프리메이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입단합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혼란을 겪지만 곧 세뇌되어서 사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퇴하는데 내부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doldurup imzaladınız. Evet. Adayların birinci yolculuğu yapmalarını sağlayınız.
Kimdir onlar? Gerçek ışığı arayan adaylar. Baylar, az önce okunan andı şimdi benimle birlikte tekrarlayınız. Evrenin ulu mimarı simgesiyle burada bulunan Mason topluluğu önünde kendi istek ve buyrultumla içtenlikle 프리메이슨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들은 아주 복잡하게 많습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외교문제협의회, 300위원회, 3변회, 로마클럽, 검은귀족, 원탁회의 등도 포함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수장 록펠러가 기증한 땅에 본부를 지은 국제연합도 세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세계 정보 수립을 위한 기구입니다. 유엔에 근무하는 한 사람은 대체 프리메이슨이 뭔데 유엔 직원의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이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세계 통합의 전제 작업으로서 지역 통합을 위해 수립된 기구입니다.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주 지역, 아시아 호주 지역도 각각 통합될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뇌 공작, 심리 조종, 마인드 컨트롤, 집단 최면, 언론 조종, 대중 통제 등이 필요합니다.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 인간자원연구소, 연구분석 코퍼레이션 등이 그들을 위해서 대중 심리와 인간 행동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심리 등을 조종하는 이런 실질적인 세력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세계 정보 수립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력을 통괄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자 세상의 왕인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프리메이슨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그들을 바로 알고 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와 역사 종교편에서 그들이 가진 영에 대한 자세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독일 잉골슈타트 대학의 법학부장 교수며 카톨릭 예수회 출신인 아담 바이샤프트에 의해서 1776년 5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로 지키고 있는 5월 1일은 사실은 일루미나티가 공식 출범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는 깨달은 자, 각성한 자를 뜻하는 비밀 집단으로 모든 시민 정부와 종교를 말살하고 루시퍼를 믿는 단일 종교화의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리메이슨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상이었기 때문에 1782년 7월 하나로 합병되고 그 결과 프리메이슨은 3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프리메이슨은 전면에 나선 거대한 조직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내에 다소간 독립적인 또 다른 비밀 결사로서 보다 급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프리메이슨이 상당히 대중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루미나티는 보다 은밀한 활동을 음지에서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최고위 계급인 32도와 33도는 모두 일루미나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원 월드 가버먼트 이론의 초석을 닦은 인물은 엘버트 파이크입니다. 1809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하고 16개국 어에 능통한 천재로서 변호사이자 남북 전쟁 시에는 남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스코티시 프리메이슨 북아메리카 지부의 33도 일루미나티이자 노예제도 옹호론자이자 백인 우월주의 KKK의 리더로서 주술에 심취했던 루시퍼리안 사탄 숭배자이자 오더 오브 팔레디엄, 즉 이집트에서 기원하여 피타고라스에 의해 그리스에 도입된 종교인 이 비밀 집단의 북아메리카 지부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871년에 출판한 윤리와 교의는 프리메이슨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1년 8월 15일 엘버트 파이크는 주세페 마치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3번의 세계대전에 관한 청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탄이 그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번의 세계대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우연한 기회에 유출되어 현재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캐나다 해군이자 첩보원이었던 윌리엄 가이 카가 몰래 필사하여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엘버트 파이크가 1800년대에 제시했던 세계대전에 대한 구상은 이랬습니다. 1차 대전은 러시아 짜르 왕정체제를 전복하고 러시아의 무신론 공산주의 이념의 요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의 고위층 일루미나티의 알력을 이용해 일으켜야 하며 전 유럽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가 굳건히 세워지고 여타 약소국이 파괴되고 종교가 약화되어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 세력과 시오니스트 세력의 반목을 이용해서 일으켜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시스트 세력은 괴멸되고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주권국가 이스라엘을 세울 충분한 힘을 갖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 공산주의 세력은 기독교 세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원 월드 가버먼트를 달성하기 전에 공산주의 세력이 전 지구적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사탄의 영감에 의한 그의 전쟁 기획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발생 원인과 전후 결과를 검토해보면 일루미나티인 엘버트 파이크가 기획한 청사진에 따라 프리메이슨의 활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엘버트 파이크는 세계 3차 대전이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인 뉴월드 가버먼트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조만간 다가올 제3차 대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일루미나티 내의 고위급 정치적 시오니스트들과 이슬람 세력의 반목을 이용해 일으켜야 합니다. 이 전쟁은 시오니스트들과 이슬람 세력 상호 간에 무자비한 무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며 공멸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오니스트 지원 세력과 아랍 이슬람 지원 세력을 개입시켜 멸망시키고 전 세계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황폐화시켜 염세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해지도록 유도한다. 이후 전 세계에 피로 물든 무서운 혼란을 조작 확산시켜 완전히 무신론과 야만주의 외에는 인간들이 기댈 것이 없게 만든다. 우리에게 대항하고 문명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피해 철권으로 진압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의 인간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던 모든 성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은 인간들이 당하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외면하고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들은 누군가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하게 되지만 이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앙이 파괴되어 어디에다 호소할 줄을 모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혼란과 공포에 빠진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은 루시퍼 사탄의 교리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우리 일루미나티와 우리 종교를 전면에 공개적으로 등장시킨다. 루시퍼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기독교, 무슬림, 무신론자들을 전부 정복하거나 제거하여 원 릴리전에 기반한 원 월드 가버먼트를 세우고 뉴 월드 오더를 구현한다.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세 번의 전쟁을 통한 뉴 월드 오더 구현의 청사진입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발생 이후 중동의 유대 세력과 무슬림 세력의 대립은 격화되어 왔고 이란의 핵 개발로 마침내 임계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따라 오늘날 중동과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재발 징후, 토탈 케오스를 가져올 식량 위기의 재발 징후, 발생 징후, 중동의 군사적 충돌 징후는 제3차 대전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파워 엘리트들의 현존하는 비밀 회의로서 빌더버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라고도 불리우는 이 모임은 바로 프리메이슨의 실체입니다.
한 명만 움직여도 기사감으로 충분한 세계 최고위급 인사들이 100여 명이나 모여 세계의 중대사들을 논의하는데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이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빌더버그 참석자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주무르는 실력자들입니다. 금융재벌, 국방전문가, 미디어 총수, 장관, 수상, 왕족, 국제경제인, 정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열린 빌더버그 참석자들로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 은행재벌인 데이빗 록펠러,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빌 게이츠,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핵심자들은 매년 참석하고 그 외의 참가자들은 매년 비밀운영위원회가 선별해서 초청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계 일을 결정합니다. 유럽 공동화폐인 유로화의 사용, 육스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등도 빌더버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빌더버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들의 얼굴마다 껴긴 선진국 정치 지도자 모임에서 형식적으로 발표됩니다. 빌더버그 회의에 이어서 열린 2003년 G8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WTO 강화, 세계화 자유무역의 촉진 등이 발표되었는데 이미 빌더버그에서 결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국민이 투표도 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미리 정해진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1991년 알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빌더버그 회의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후 이듬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결정하고 언론이 협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가 빌더버그 그룹의 일부입니다. 당은 두 개지만 알고 보면 하나의 정당 시스템인 것입니다.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정책에 대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의 언론들이 돕지 않았다면 프리메이슨의 계획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6월 5일에 있었던 빌더버그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데이비스 록펠러가 이렇게 말한 것이 몰래 녹음되어 세상에 유포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타임즈를 포함해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대형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들께 지난 40년간 보여주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세계 정보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그들의 계획에 침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캐내어가는 자들은 데니 카솔라로, 베리 실, 테리 리드처럼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CNN 방송의 앵커 루 답스가 전화 협박을 받다가 2009년 10월 26일 자기 집에서 총격받은 사실을 방송하고 사직했습니다. 125명의 작은 집단이 어떻게 세계의 일을 결정하며 세계 70억 인구를 지배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적 방법론을 이용합니다. 사과 파이를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그들만 조종하면 전체가 조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 총재 폴 울포위츠를 매수하면 그를 이용해서 전체 조직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접시닦기나 청소부들의 생각까지 조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울포위츠의 일과 생각만 조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울포위츠의 행동이 전체 조직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숫자가 세계 70억의 인구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배 엘리트의 신성한 임무가 기록된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두 클래스의 궁극적인 삶을 설명해 줍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될 하급 클래스는 봉쇄된 비좁은 도시에서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고 반면 극소수의 지배 엘리트 계급은 지구의 자연을 즐기며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초인류로 진화하며 우주를 여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신세계 질서의 세계자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빌더버그 그룹의 아젠다입니다. Interlocking superstates form the core of the global government, while the United Nations would serve as a world regulatory and enforcement body over the third world subregions. The Bilderberg Group consists of the heads of all of the managing roundtable groups that steer individual countries. Picture the elite power structure of the world as a giant pyramid, with only the elite of the elite at the tip top of the capstone. The group has been so secretive that until the mid-1980s, the controlled corporate media denied its existence. Into the late 1990s, coverage only consisted of rare one-line mentions. With the rise of the alternative media, their stranglehold on information has begun to slip. On the outskirts of the national capital today, black limousines with darkened windows converged on a hotel where private security guards imposed ironclad control. The limos carried royalty, political power brokers, and industrial titans to a secret meeting that will last all weekend. It's known as the Bilderberg Group. Could their objective be world domination? Every 4 years, Bilderberg meets in North America, and in June of 2006, we decided to travel to Ottawa, the capital of Canada. The site of Bilderberg. Until the captain has turned off the fasten seatbelt sign. In Bilderberg's long history, many reporters attempting to cover the group have been harassed, detained, and even jailed. I jokingly reassured my cameramen that the horror stories we'd read about were probably exaggerated. I was wrong. We know. 매년 각국의 뉴월드 오더 엘리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친목과 종교의식을 갖습니다. 187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약 1,500명 정도가 모이는 이 모임의 이름은 보헤미안 클럽입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예일대학교 안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인 스컬스 앤 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존 케리 상원 의원이 2004년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하고 있던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 부시 대통령과 함께 예일대학의 스컬스 앤 본스에 있었느냐는 한마디 질문을 했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하며 전자총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유포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질문이 이어질 줄을 미리 알았던 것이겠지요.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인 알렉스 존스가 외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보헤미안 집회에 잠입해서 여기에서 실시되었던 이상한 사탄적인 의식을 촬영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ABC 방송에서도 알렉스 존스의 동영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지 부시, 카터, 빌 클린턴, 깅그리치, 조지 슐츠, 로널드 레이건, 리차드 닉슨, 칼 로브, 딕 체니 등이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40피트짜리 올빼미 석상 앞에서 고대 바벨론의 몰렉신에게 드리는 사단 숭배 의식을 행하고 근심 소각이라고 명칭하는 기괴하고 음산한 캠프파이어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린아이 형상이 소각되는 것이 보였는데 실제로 아기의 시신이었는지 모조 인형이었는지는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나 또는 어린아이의 모형을 제사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몰렉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용왕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처녀를 바다에 바쳤던 것과 같은 믿음이겠지요. 몰렉은 메소포타미아인의 어린이 신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몰렉 신을 언급하면서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엄금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드렸던 인신 제사는 보헤미안 클럽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유괴 사건과 관련해서 전 CIA LA 국장은 이것이 인신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많은 뼈들이 발견되어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You both were members of Skull and Bones, a secret society at Yale. What does that tell us? Not much, because it's a secret. Is there a secret handshake? Is there a secret code? I wish there were something secret I could manifest. 322, a secret number? There are all kinds of secrets, Tim, but one thing is not a secret. I disagree with this president's direction that he's taking the country. We can do a better job, and I intend to do it. And we'll be watching. Be safe on the campaign trail. John Kerry, thanks for joining us. And we'll be right back. While in New York, we ran into the Karl Rove of 4 administrations. David Gergen, top presidential advisor to Ford, Reagan, George Herbert Walker Bush, and Bill Clinton. We couldn't believe our luck. It just so happens that David Gergen is also a prominent member of the Bohemian Grove, the offshoot of Skull and Bones. This insider of insiders, a staple of the White House for 22 years, got very upset when we brought up Bohemian Grove to him. He didn't deny its existence. He didn't deny that he was a member. He didn't deny the rituals. He just became angry and didn't act very gentlemanly. Listen, I am a happy member of the Bohemian Grove. I like the folks who come there, and it's really inappropriate for me to talk about the group beyond that. Thank you. Have you been there for the ceremony with the cremation of care? Frankly, I don't think that's something I need to talk to you about. Of Bohemia, we thank thee for thy adjuration. Have you been there for the ceremony with the cremation of care? Frankly, I don't think that's something I need to talk to you about. Really? That's right. Well, I'm Alex Jones, and I snuck in there in 2000. I'm the guy that blew it wide open and got the video. It's been on national TV. Well, I disrespect you for that. You do? I do. But there's a lot of big public officials going in there. Don't we deserve to know?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 and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r film. But if you go in there with an understanding, you violated that understanding by releasing that film, and I don't respect you for that. Really? But we have public officials. I'm sorry. You took an understanding when you went in there that you would not do that film. And did you have an understanding when you went in there? No. Did you crash it? Yes. Yeah, and it has no trespassing signs there too, doesn't it? No, they put them up after. Oh, I'm sorry. I'm sorry, sir. I've been there before. I know what the circumstances are, and I'm sorry you violated the understandings. That was not a gentlemanly thing to do. But what about the ritual? Is the ritual gentlemanly? Sir, everything. I don't owe you this comment. I know. This is what's called ambush journalism, and I disrespect you for that as well. So thank you and Been goodbye. in the ritual? That's none of your damn business. Oh. 일루미나티에서 탈출한 스팔리라는 여성이 2006년 1월 지멘스키의 라디오쇼 The Investigative Journal에 나와서 매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고위급 일루미나티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녀는 어린 시절 바티칸의 지하 납골당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스팔리처럼 고통스러운 의식에 참여해야 했던 마리아라는 여성도 이에 관련된 추악한 진실을 기자에게 다 털어놓았는데 인신제사 의식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까지도 두 여인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사실을 폭로하고 일주일 후 마리아는 바티칸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해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스팔리는 2006년 1월의 인터뷰 이후 행방불명되어서 지금까지도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두 이야기는 아크틱 비컨의 The Secrets of the Dangerous Illuminati라는 제목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한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 스팔리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한탄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조직의 목적이나 신비주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밖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일루미나티 조직원에게 있어 자신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접받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제가 아는 일루미나티 조직원들 중 대외적으로 사악하다거나 불친절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몇몇 있었지만요. 조직원들은 조직 생활에 대한 일종의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정체가 탄로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밤에 수행하는 사악한 일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은 이를 알려고 하지 않고 증거를 눈앞에 제시하더라도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프랭클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증거물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비밀 등급이 해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 MK 울트라 관련 문서들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식을 통한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면서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하고 있는 언론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갖지 않거나 명명백백한 증거가 직면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같은 인류의 사악함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류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단점에 신경 쓰려고는 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루미나티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냉소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일루미나티는 제가 하는 말들이 활자되어 나가거나 그들의 정체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지금까지의 세뇌 공작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위크지와 타임지에 통해 보도된 음모론 비판 관련 기사를 보셨는지요? 타임워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조직의 지도부가 언론의 세뇌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비웃는 것을 5년 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리고 행동을 취한다면 저는 매우 놀라고 매우 기쁠 것입니다. 1975년 로버트 슈아와 로버트 윌슨이 일루미나티 트라일로지라는 소설을 발간하고 그 소설에 근거해서 1982년 스티브 잭슨과 데이브 마틴이 일루미나티 게임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1990년에 회사가 비밀기관으로부터 기습당하지만 고소해서 승소하고 1995년까지 여러 버전으로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주목받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세계적 사건들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일루미나티가 인류에게 어떤 기획을 갖고 행하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친절하게도 세상에 미리 알려주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자신있고 여유만만한 태도겠지요. 여기 몇 개의 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 제작이 1995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구 감소라는 제목의 카드에서는 많은 고층 건물들 위로 수상한 연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것은 혼란을 통해 신뢰를 얻고자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불필요한 잉여 인간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세계 인구의 약 90%가 제거될 때 새 질서 정부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는 일루미나티가 세운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는 지배 세력의 신성한 지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자연과 지속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는 60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60억 인구를 5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인 브레진스키는 2008년 11월 17일 런던 채텀 하우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대중이 정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통치가 힘들어졌다.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놀라운 과학기술로 이젠 대량 학살이 너무나 쉬워진 것입니다. The lethality of their power is greater than ever. Their capacity to impose control over the politically awakened masses of the world is at a historical low. I once put it rather pungently, and I was flattered that the British Foreign Secretary repeated this, as follows. Namely, in earlier times, it was easier to control a million people, literally. It was easier to control a million people than physically to kill a million people. Today, it is infinitely easier to kill a million people than to control a million people. Today, it is infinitely easier to kill a million people than to control a million people. Today, it is 테러리스트의 파괴 카드에 나오는 그림은 2001년에 있었던 9.11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카드 제작은 1995년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프린스라는 가수는 빈 라덴을 잡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물론 당시에는 빈 라덴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9.11 테러를 미리 암시했던 영화나 만화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펜타곤이라는 제목의 카드에는 오각형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는 그림이 보입니다. 9.11 사태 때 함께 공격받은 미국 방송이 연상됩니다. 지진 프로젝터 카드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하프라는 초고주파 발진기가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장소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큰 지진들과 화산 폭발이 이것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시험일 뿐이고 본격적인 세계 재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카드에는 검게 변한 채 질비하게 늘어선 시체들의 그림이 있고 한 지역을 멸망시키기 위한 공격이라는 설명이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전염병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관리센터라는 카드에는 한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하려면 세균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릭 피앙카는 세계 인구가 현재의 10% 혹은 20%만 남을 때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텍사스 과학학회 수상 소감 중에서 에이즈는 효과가 없다, 너무 느리다. 세계 인구의 90%를 급속도로 물살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는 에볼라가 효과적이다라고 칭송합니다. 연설 중 피앙카가 바이러스의 대량 학살 효과를 격찬할 때마다 참석한 1000명이 넘는 저명한 과학자 중 약 95% 정도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당시 지방신문들에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의 특정 지역에 전염병이 번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연구 및 전염병 대책 연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 11명이 2001년도에 차례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설립자이자 억망장자인 빌 조이는 2000년 기술 관료 지배 엘리트들의 끔찍한 기획을 용감하게 대중에 폭로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류는 완전히 노예화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지배 엘리트들을 제외한 인류의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뉴월드 오더를 지지하는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는 최고의 소원이 지구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구수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최근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그것을 백신 개발에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잘 개발하면 인구의 15%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아니고 죽이는 백신입니다. Over 26 billion tons. So you've got a thing on the left, CO2, that you want to get to zero, and that's going to be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services each person's using on average, the energy on average for each service, and the CO2 being put out per unit of energy. So let's look at each one of these and see how we can get this down to zero. Probably one of these numbers is going to have to get pretty near to zero. That's back from high school algebra, but let's take a look. First, we've got population. The world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healthcar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e could lower that by perhaps 10 or 15%. But there we see an increase of about 1.3. So this is a wish. It's a very concrete wish that we invent this technology. If you gave me only one wish for the next 50 years, I can pick who's president, I can pick a vaccine, which is something I love, or I could pick that this thing that's half the cost with no CO2 gets invented. This is the wish I would pick. This is the one with the greatest impact. If we don't get this wish, the division between the people who think short-term and long-term will be terrible, between the US and China, between poor countries and rich, and most of all, the lives of those 2 billion will be far worse. 복합적 재난 카드입니다. 자연재해, 경제 파탄, 사회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생존만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줄 구세주 같은 자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혼란을 해결해줄 엘리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숭배하고 그는 단일 세계정부의 대통령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닥칠 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평화를 위해 죽여라라는 카드에는 경찰관, 즉 고질서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망의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에도 명분이 있습니다. 모든 미치광이에게 죽음을 일하는 카드를 보십시오. 누가 미치광이입니까? 세계 정부라는 가장 거대한 세력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미치광이며 강력한 적입니다. 1991년 1월 미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법의 한 항목으로 노아의 법을 제정해 놓고 모든 미국 국민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노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를 예배하는 크리스찬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목을 베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프가 끝나다라는 카드에는 테이프로 둘러진 지구가 절반으로 쪼개지는 그림과 함께 휴거가 오게 되면이라는 글도 씌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왜 일루미나티의 기획안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마지막 7년태 환란과 휴거 후에 나타날 그들의 구세주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루시퍼의 계시를 받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휴거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루시퍼의 계시에 의하면 신세계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동안 다른 공간에 옮겨졌다가, 즉 휴거되었다가 신세계 질서가 완성되고 나면 이 지구로 돌려보내져서 신세계 질서의 정부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카드입니다. 뉴월드 오더의 계획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휴거 후에 나타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물론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깅그리치가 폭스 채널쇼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독재 절대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학자 줄리안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독재자와 화합할 것이고 그의 출현은 임박했다. 전 벨기엔 수상이자 유럽연합 창시자인 톤 헨리 스파악이 한 말입니다. 유럽은 모든 사람의 동맹을 얻을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사람이든 악마든 우리는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잠재의식이라는 카드의 아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비밀 메시지는 어디에나 숨겨져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인간을 작동하고 조종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 TV, 광고, 음악 등에 자신의 메시지를 숨겨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메시지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중매체가 우리 대신에 사고하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TV가 프로그램한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진해서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인 브레진스키는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대중이 잘 조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잠재적 메시지에 의해 세뇌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그들은 대중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말해주는 대로 그들의 생각, 사상,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빗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청난 위기를 일으켜 국가들로 하여금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뉴월드 오더 세력들은 계속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존 듀이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연합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공격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윌리엄 쿠퍼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는 미 공군과 해군에 근무하면서 미국 최상급 비밀 정보를 접했던 사람인데 조작된 외계인과 UFO에 대한 국가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2001년 11월에 살해됩니다. Years ago, many years ago, back in 1972, I was sitting at my desk at about 4:30 in the morning at the headquart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Pacific Fleet, arranging the information that had come in over the last 24 hours into a logical order so that we could prepare a briefing for the Admiral and his staff, which would take place later that morning. Among the papers I found on my desk was a document entitled Operation Majority, and it was not the entire paperwork involving this operation, but was merely a synopsis of the operation and projects contained under it. One of these projects was called Project Red Light. The purpose, according to this document, was to back-engineer captured extraterrestrial technology for adap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space program. Now, I have since come to believe that the extraterrestrial portion of all of this is nonsense, but that the technology is real. I believe that many of us were shown these documents over the years so that later we would talk about it. I mean, how can you keep the existence of extraterrestrials, if they were real, a secret? And how could anyone keep quiet knowing that they had seen documentation,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labeled top secret, that expressed that these extraterrestrials were real and had visited this earth? I wanted to know just how true all of this was, and I began a program of research to find out if extraterrestrials were real.
The first thing I did was collect every bit of documentation that I could find, both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om the research of others, from books that had been printed on the subject of UFOs, and of course through my network of friend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at I discovered was amazing. What I discovered, ladies and gentlemen, is that there has been a plan in existence since about 1917, and probably before that, to create an artificial extraterrestrial threat to this earth in order to create a one-world totalitarian socialist government. One of the first documents that I found in my search was this one, the Imperial Japanese Mission 1917, a record of the recep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the special mission headed by Viscount Ishii. And when the Imperial Japanese Mission was in New York City, they had a dinner, and some pretty famous people spoke at this dinner. One of them was John Dewey. John Dewey is the father of our failing, disastrous public education system. Here's what he said. Listen very carefully. John Dewey, professor of philosophy in Columbia University, who was the next speaker, was listened to with great intentness. He said, quote, "Someone remarked that the best way to unite all the nations on this globe would be an attack from some other planet. In the face of such an alien enemy, people would respond with a sense of their unity of interest and purpose." Unquote. Now, bear in mind, folks, that's 1917. One of the next documents that I found, and I found quite a few, but one that's pretty important, is called the Report from Iron Mountain, the probability and desirability of permanent peace. Now, I encourage you to find this book, wherever you can find it. I don't know where you can get it, but find it. Page 66. Credibility, in fact, lies at the heart of the problem of developing a political substitute for war. This is where the space race proposals, in many ways so well suited as economic substitutes for war, fall short. The most ambitious and unrealistic space project cannot of itself generate a believable external menace. It has been hotly argued that such a menace would offer the last best hope of peace, etc., by uniting mankind against the danger of destruction by creatures from other planets or from outer space. Experiments have been proposed to test the credibility of an out-of-our-world invasion threat. And it continues on another page. Nevertheless, an effective political substitute for war would require alternate enemies, some of which might seem equally far-fetched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war system. It may be, for instance, that gross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can eventually replace the possibility of mass destruction by nuclear weapons as the principal substitute for war. Are you beginning to get the message, folks? Poisoning of the air and of the principal sources of food and water supply is already well advanced, and at first glance would seem promising in this respect. It constitutes a threat that can be dealt with only through social organization and political power. But from present indications, it will be a generation to a generation and a half before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severe, will be sufficiently menacing on a global scale to offer a possible basis for a solution. However unlikely some of the possible alternate enemies we have mentioned may seem, we must emphasize that one must be found of credible quality and magnitude if a transition to peace is ever to come about without social disintegration. It is more probable, in our judgment, that such a threat will have to be invented rather than developed from unknown conditions. Ladies and gentlemen, they have created so many alternate enemies in order to bring about their one-world totalitarian socialist state that we don't know which enemy to believe is real or is false, or whether to just toss them all out on their ears. And I think that that is probably going to be the best solution. Disarmament is no accident. All of these bills in Congress to take away our weapons is no accident. The inten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of our lakes, rivers, streams, oceans, forests, everything is no accident, as you just heard. These things were planned many, many years ago.
all the bombardment of the public with movies about flying saucers in the 50s, right after the United Nations Treaty was signed and the UN Participation Act was pushed through Congress, and all of the incidents since that have convinced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that flying saucers are real and extraterrestrials exist, and that flying saucers are from an extraterrestrial origin. This is being promulgated in many ways, by television commercials, in the movies, in the newspapers, by creating incidents either real or imagined. I believe, because of my research and because of the extensive documentation that I've found and that is in my book, that this whole scenario has been created to give us an artificial alien threat from outer space.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he made 6 speeches, specifically talked about a threat from outer space by some other species from some other planet. 6, ladies and gentlemen. Why would the president repeat the same thing 6 times, tagged on to the ends of speeches by him? The speechwriters did not put that in the speech. Ronald Reagan added it himself. Perhaps we need some outside universal threat. I occasionally think how quickly our differences worldwide would vanish if we were facing an alien threat from outside this world. This was a powerful suggestion to implant into the minds of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there really is a threat from some other species. 1995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인디언들의 공동묘지가 파헤쳐지고 얼마 후 그 자리에 거대한 덴버 국제공항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훌륭한 스태플튼 공항이 건재하고 있어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공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하 건물과 장황한 벽화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완성된 5개의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는 이유로 허물지 않고 그냥 땅으로 묻혀졌습니다. 지하 8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들은 지하에서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가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이상한 지하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2007년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창고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국사학자 연구가 렌 호로비츠는 덴버 국제공항은 숨겨진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그들은 과거 독일 나치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공항의 활주로가 나치의 구부러진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고 바닥에 새겨진 검은 태양은 바로 나치가 숭배했던 상징물이며 나치 병사들의 독가스 학살 장면이 담겨있는 벽화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마이클 바쿤 교수는 프리메이슨이 숨은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공항 건물의 봉헌석에는 1994년 3월의 날짜와 함께 프리메이슨의 선명한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대한 벽화에 음산하고 비밀스럽게 숨겨진 스토리도 그의 주장을 입증해 줍니다. 공항의 비밀스러운 지하 건물은 프리메이슨이 곧 저지를 대량 학살의 본부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동영상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Any traveler to Denver Airport, Colorado, is in for a scary experience. This airport has been the subject of many questions due to the unexplainable symbols, images, and stories that have surfaced. Denver Airport was built in 1995 on a span of 53 square miles. Even though Denver already had a functioning airport, a new one was decidedly built. This new airport had less runways and absolutely no new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only thing that this new airport has that the old one didn't is a strangely large amount of space. When looking at an aerial shot of the new airport, the layout has shocked many. Denver Airport's runways have been situated in such a way that resembles a Nazi swastika. Not only has the shape of Denver Airport been called to question, but also what is located inside. But who is in charge of all the weird nuances at this airport?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it is the New World Order. But who are the New World Order? Well,
They are an elite group of individuals that include many of the world's wealthiest people, such as well-known political leaders and those related to the British Crown. But their main goal is to create one united world government that has no regional boundaries. But this would only be possible in one way, and that is to commit a mass genocide and narrow down the world's population to 2 billion people. Their reasoning for this thought is because there would be more control. Denver Airport has a myriad of symbols that are correlated to the New World Order. There is a dedication stone in the airport that mentions the New World Airport Commission. However, there is no such thing. The New World Airport Commission is made up and was never created. One can only assume that it is alluding to the New World Order. Also, there is a plate on the floor that shows the symbols AUAG. Some may say that this is related to gold and silver. However, one of the sponsors of the airport discovered a new deadly strain of hepatitis known as Australian antigen, and this is also symbolized by AUAG. What is scary is that this symbol is located right in front of a mural on a wall that is about genocide. But let's talk more about the murals in Denver Airport. The murals located in the airport are the most notable features of this airport. The main mural stretches over 4 walls and was painted by Chicano artist Leo. But one thing that cannot be questioned is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mysterious construction work underneath Denver Airport. When first constructing the airport, there were originally 5 buildings. But, out of the blue, the builders were ordered to bury the buildings underground because they were supposedly built wrong. Normally, a building that is built wrong would be demolished. But in this case, it was not. This allowed for an underground base to be created. But there are still workers who are sent to work in these underground bases periodically. But when they are questioned about the nature of their work, they all refuse to comment. These underground bases have been going under more construction and now have underground tunnels that connect all the buildings together. According to a contractor, these tunnels have a strange sprinkler system that was added onto the roofs of the tunnel. But this sprinkler system has no valid use as these tunnels are concrete and underground. If relating these sprinkler systems back to the sign of AUAG in front of the mural regarding genocide, then one must begin to wonder what the use of a sprinkler in a concrete tunnel 150 feet below the ground would be. These underground bases appear to be holding rooms due to the sheer mass and size, and some say that they even allude to concentration camps. This is because, 1. These holding rooms have no purpose, and when the airport authorities were questioned, they say that they are merely being used for storage. And 2, all the barbed wire fences face the inside of the airport rather than facing the outside, which is what they usually do. This implies that they are trying to keep things in rather than keep things out. And 3, the sprinkler systems have no use, but they may be related to the deadly virus Australian antigen and the pursuits of the New World Order. 이제 아주 당면한 문제로서 생체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체칩은 오래전에 개발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제도가 첫 명분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몸에 베르칩을 심으면 컴퓨터의 스캐닝으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니 정확하고 빠릅니다. 의사가 환자를 검진하고 정보를 보내주면 정부가 환자에게 처방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선은 미국의 3천만 명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남가주의 카이저 병원에서 베르칩 이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개인 보험이든 회사 보험이든 상관없이 병원 시스템이 모두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딩으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몸에 베리칩이 없으면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수장인 닉 록펠러는 영화 감독, 정치인, 사업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아론 루소에게 흥미를 갖고 변호사 친구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둘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그에게 CFR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론 루소는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록펠러는 생체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RFID 칩을 심는 거지. 돈과 모든 것을 칩에 집어넣을 거야. 누군가 우리에게 대항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그자의 칩을 꺼버리면 돼. 아론 루소는 즉시 그와의 관계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항하는 영화 미국 파시즘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록펠러와 결별을 선언한 바로 그 해에 암에 걸리고 결국 2007년도에 사망합니다.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h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can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and try and get rid of Chavez.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he said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into caves looking for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 was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are you going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id, but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it.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you're fighting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was another lie, and now they'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it's all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Now, I would say to them, what are you doing this for?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And he would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you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to him,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He said,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in this world chipped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eir chip. That's right, microchip. 이제 베리칩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베리칩은 실리콘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캐너로 정보를 바로 읽을 수 있고 판독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GPS에 연결되어서 추적물 위치 추적 위성으로 어디에 있던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베리칩은 미국에서 1997년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엔젤 16 코드라는 일련 번호가 은색 실리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바로 칩을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됩니다. 사람의 몸에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GPS에 연결된 생체 칩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결제하는 일명 칩 경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마켓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몸에 삽입된 칩을 통해서 구입자의 은행 구좌에서 마켓의 은행 구좌로 돈이 자동 이체됩니다. 의료 정보, 결제 정보,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인체 DNA 정보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중앙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집니다. 바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말입니다.
브뤼셀에는 휘어진 십자가 형태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BEAST, 비스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성경은 비스트,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제규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는 이 컴퓨터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속도가 1.75 페타플롭스 per second이라고 하는데 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 번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앙 데이터 센터가 위성을 통해 개인 베리칩의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쌍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인체에 보내는 전기 신호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128개 DNA 코드가 포함된 칩을 통해 유전자 변형을 비롯해 마인드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의 간단한 조작으로 말입니다. 혹자는 몸에 칩을 박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 기능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까지는 의료용이나 위치 추적용이나 카드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기능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단일 정부 체제가 지구촌에 시작되면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결제 수단이 칩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도청은 물론 DNA 조작도 가능해서 인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베리칩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비즈니스 위크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병원은 갓난 아이들에게 칩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베리칩 이식을 피어싱이나 문신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이폰처럼 인기 트렌드로 여기기도 합니다. 현재는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해주고 있는 스마트폰이 베리칩의 중간 단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베리칩도 쉽게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난 방지나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통합된 기능을 칩 안에 넣어서 인간의 몸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일부러 시스템의 전산상의 오류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통째로 돈이 사라지는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순간 몸속에 넣는 것이 보안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칩의 사용이 처음에는 권장 사항이다가 나중에는 의무 사항이 될 것입니다. 베리칩은 세계 정부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개인의 신원 확인에 필수가 되겠지요. 24시간 도청과 감시,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 기능까지 첨가된 이 칩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신원 증명조차 안 될 것입니다. 칩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 매매를 못하고 신원 확인이 안 되니 그 자체로 불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받을 것입니다. 1932년도에 쓰여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뉴월드 오더 세력이 세울 신세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은 인공 수정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계급을 따라서 철저히 양육됩니다. 유아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른 것은 멀리하고 계급에 필요한 지식만 주입시킵니다. 아이들은 잠잘 때 수면 학습법에 따라서 자신의 계급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방송을 수십 번씩 듣습니다. 성인이 되면 행복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인공합성 음악을 듣고 밤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최면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키는 소마라는 알약까지 복용합니다. 그런데 멋진 신세계가 소개하는 이런 가짜 행복의 주의법이 요즘의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요즘 우리는 긍정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종교 등을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 대신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뉴월드 오더 세력에 노예화되어 아무런 비판이나 불만 없이 그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이보그 인간이나 인간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생체칩의 이름도 포지티브 아이라고 지었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엄금하신 선악과를 내밀고 그것의 장점을 말하며 먹으라고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원히 죽는 저주를 당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갈 때에 사탄은 또다시 인간에게 다가와서 짐승의 표를 내밀고 그것의 장점을 말하며 받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인간을 유혹할 때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이 밝아진 자, 깨우친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지혜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속았듯이 그들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 눈이 밝아진 자, 똑똑한 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자신의 분명한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미혹된 자들을 데리고 함께 지옥에 가려는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그리스도의 반일에서는 영광된 특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베리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잃게 됩니다. 지금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베리집 때문에 구원을 잃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계 정부를 기획하는 자들의 음모를 모르고 오늘날의 과학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가올 세계 정부의 세계에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자기 변명이나 자기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는 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고 매매를 못해서 굶고 신분 박탈로 위협받고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사탄의 추종자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 하시며 기한이 찰 때 심판하고 멸망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범죄 기사들을 보고 들으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멸망될 만큼 악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6,000년 역사상 지배 계층들이 민중들에게 행했던 엄청나고 사악한 죄악들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심판받고 멸망될 만큼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으므로 이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에덴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려는 신세계의 에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곳의 유토피아의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뿐입니다. 신세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조작과 선동으로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죽게도 했습니다. 종교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엄청난 죄악들은 역사에서 은폐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망하고 병들고 찢기고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배계층 엘리트들의 계략과 음모를 알고 있지만 그들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할 수밖에 없어서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전쟁과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었고 사람들은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빛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목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죽어도 이기는 것이고 저들은 죽여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선택함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아직 사탄을 강제로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을 선택해 가는 데에는 지배계층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언론은 사람들이 건강, 젊음, 동안, 명품, 스포츠, 연애 등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초적이고 향락적인 삶이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 권력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제시하셨고 사탄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들을 감사하게 인용했습니다.